지폐 1000여 장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만원권짜리 지폐에 테이프가 덕지덕지 지난 2007년 경찰이 접수된 위폐 발생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500건이 증가한 3,614건. 고성능 복사기와 스캐너 같이 성능이 우수한 컴퓨터 관련 기기를 이용하는 등 위조 방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위조 방지 기술이 첨가된 지폐가 발행되는 등 위폐를 막는 방지 기술도 나날이 첨단화되고 있다. 누가 봐도 똑같은 두 장의 지폐. 잘 살피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과연 위조 지폐를 막을 수 있는 방지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만원권 지폐. 만원권 지폐 안에는 20가지가 넘는 위조 방지 기술이 들어있다. 그 가운데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은 10가지 정도. 먼저 앞면 왼쪽이나 뒷면의 오른쪽에 빛을 비추면 보이지 않던 그림이 나타난다. 숨은 그림, 은화다. 이렇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비밀은 지폐를 만드는 종이의 재질. 지폐의 원료는 노일이라는 면 섬유로 지폐를 만들 때 이 섬유질의 농도를 달리하면 통과하는 빛의 양에 따라 어둡고 밝게 보이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세종대왕 초상의 오른쪽에는 은폐 은선이 들어있다. 용지를 만들 때 얇은 띠 형태의 은선을 삽입해 지폐를 제조한 것이다. 은폐 은선은 형광 처리된 얇은 플라스틱 띠로 만드는데 빛에 비춰보면 띠와 함께 아주 작은 문자가 나타난다. 그것만이 아니다. 지폐에 자외선을 쏘이면 밝게 빛나는 부분이 드러난다. 지폐 같은 경우에는 무형광 용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특정 부분에 형광 물질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용지 제조 시에도 가느다란 색섬이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을 삽입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광 아래에서 비춰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특정한 부분과 그리고 색섬유들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하지만 위조권 같은 경우에는 형광 용지에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색섬이라든가 형광 물질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미세 문자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세종대왕 옥기세는 한글 창제 당시에 28자모를 미세 문자로 새겨 넣었다. 위조 지폐에서는 글자가 뭉치거나 깨져버린다. 그리고 지폐 상단의 태극 무늬에는 흉내내기 어려운 인쇄 기술이 또 하나 숨어 있다. 바로 앞뒤판 맞춤이다. 이 태극 무늬가 나타나는 이것은 앞뒤판 맞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앞면과 뒷면에 하나의 그림을 나누어서 이렇게 놓았는데요. 이것을 평판 인쇄여서 동시 인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빛을 투과시켜서 보았을 때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위조 지폐의 경우에는 이런 동시 인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어떤 하나 일치된 그림이 아니라 깨져서 두 개의 그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뒷면을 동시 인쇄해야 정확히 일치하는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위조가 어렵다. 그리고 지폐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는 만이란 숫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는 색변환 잉크를 사용한 위조 방지 기술이다. 지폐의 위조를 막는 최신 기술인 색변환 잉크는 자연계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알려져 왔다. 대표적인 예가 몰포나비의 날개. 나비의 날개와 색변환 잉크는 모두 빛의 간섭 현상 때문에 나타난다. 간섭 현상은 둘 이상의 파동이 만났을 때 중첩의 원리에 따라 더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위상이 같은 파가 겹치면 그 세기가 더욱 강해지는 보강 간섭이 나타난다. 중남미 아마존강 유역에서 서식하는 몰포나비. 이 나비의 날개는
파란색을 내는 색소 성분이 없는데도 신비한 푸른빛을 낸다. 이 푸른빛의 비밀은 날개의 표면 구조에 있다. 몰포나비의 날개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나노미터 크기의 단백질 구조가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날개에 빛을 쏘이면 빛은 층의 두께에 따라 간섭 현상을 일으켜 푸른 빛을 낸다. 날개가 파랗게 보이는 건 사실 그 날개의 구조에 따라서 그 빛이 간섭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위에 빛이 왔을 때 이 위에서 반사되는 빛이랑 이 통과한 다음에 이 밑에서 반사한 빛이 이제 서로 이제 간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데 물론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죠. 근데 이제 이 쐐기, 다시 말하면 두 날개 사이의 간격, 날개 구조에 있는 그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점점 변하기 때문에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도 다르고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색깔도 다르게 됩니다. 그 보는 각도마다. 그래서 보면 아주 굉장히 신비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나비 색깔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폐에 사용되는 색변한 잉크 역시 몰포나비의 날개와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잉크 안에 약간 굴절률이 다른 이제 화학 물질을 집어넣죠. 그걸 집어넣은 다음에 그러면은 잉크 위에 표면에서 반사하는 빛이랑 잉크 안쪽에서 그런 새로 집어넣은 화학 물질과 해서 반사되는 빛이 서로 간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빛이 그 간섭되는 정도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 어느 파장의 빛이 보강 간섭을 일으키느냐가 달라집니다. 색변한 잉크는 잉크 안에 떠있는 여러 층의 얇은 조각이 나비 날개의 단백질 구조 역할을 한다.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파장 영역은 불화 마그네슘의 두께에 따라 결정되는데 만원권 지폐의 경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노란색 파장이, 옆에서 볼 때는 초록색 파장이 강한 보강 간섭을 일으키도록 불화 마그네슘 두께를 정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위조를 방지하는 강력한 방법이 된다.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한 또 다른 위조 방지 기술은 흔히 홀로그램이라고 알려진 광학적 가변 디스플레이다. 작은 은박지 모양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건공감리 4궤와 우리나라 지도, 그리고 숫자 만과 태극으로 변해 나타난다. 격자들을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그게 빛을 쏘였을 때 보는 각도마다 다른 그림이 보이도록 그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만들기가 어렵냐 하면 이거는 뭐 어떤 사진을 갖다 놓고 찍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각도에서는 어떤 그림이 보이고 다른 각도에서는 다른 그림이 보인다고 하면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이제 거꾸로 그 그림이 나오도록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치를 써서 그 지폐에다 붙여 넣으면 그게 아주 그 위조 지폐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손쉽게 돈을 만들어쓰려는 유혹은 끊임없이 위조 지폐를 유통시킨다. 그리고 위조를 막기 위한 첨단 방지 기술 역시 계속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하는 기술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면 위조 지폐도 그냥 지나치게 마련. 그렇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밝히는 데는 일반인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산 냉동조기를 영광굴비로 속여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를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하는 농축수산물. 하지만 첨단 과학의 힘을 빌면 수입산에 속지 않고 안전한 국산 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 들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DNA 분석 기술. 이 기술은 강력 범죄 사건 등에서 피해자나 범인의 신원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DNA가 모든 생물의 세포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착안해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종판별법이 확대되고 있다.
살아있는 소가 한우인지 수입종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 아니다. 일반인들은 어렵더라도 늘 소를 접하는 전문가들은 외견상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되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한우를 판별하는 데도 과학이 동원된다. 한우만의 특징적인 DNA를 이용해서 가짜 한우로 둔갑한 외국산 쇠고기를 구별한다. 한우와 외국산 소를 구별하는 독특한 마커를 이용하는 것이다.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는 누런 털 색깔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마커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2007년 최전엔 90종의 새로운 마커로 인해 훨씬 세밀한 검증이 가능해졌다. 그럼 한우와 수입육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준비된 쇠고기 조직을 가로 세로 1cm 정도 떼어낸다. 떼어낸 시료에 단백질 분해 효소와 RNA 분해 효소 등의 시약을 넣고 원심 분리해 정제된 DNA를 추출한다. 그리고 추출한 DNA를 유전자 증폭 장치로 옮겨 최종적으로 실험에 필요한 특정 부분을 필요량만큼 증폭시키는 PCR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만들어진 DNA 시료를 이미 선발된 90개의 마커와 비교해 한우와 수입육을 가려내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검증하면 한우로 위장한 수입육은 꼼짝없이 걸러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모든 시험 절차를 거쳐서 나온 그 수치를 볼 때 그 판별값이 0.45 이하는 한우, 0.45 이상에서는 비한우로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한우라 판별을 하더라도 교자부, 젖소, 수입소를 포함한 그 외의 품종도 저희가 판별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우 판별법은 털 색깔 마커 하나를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 정확도가 훨씬 높다. 또한 이 기술은 소의 품종을 구별하는 데도 중요하게 사용된다. 소의 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광우병 같은 가축 질환이 발생했을 때 역학 조사를 위해서도 DNA 인식 시스템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다.